안녕하세요 여러분. C 언어 13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저번 주에 이어서 배열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간단한 배열의 개념과 1차원 배열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배열의 심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 가지 변수들의 특징,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 변수나 전역 변수에서도 물론 이제 정적은 전역 변수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데요. 이렇게 이제 앞에다가 스테이틱을 붙여주면 지역 변수, 지역 스테이틱 변수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 C#, C++, 자바 뭐 이런 뭐 언어에서 다 보게 될 겁니다. 스테이틱이 붙은 애들,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컴파일 할 때 이미 결정이 되고요. 초기값 같은 경우에도 그 다음에 그 루프를 벗어나면 보통 지역 변수는 사라지는데 앞에 스테이틱이라고 붙여주면 프로그램이 끝날 때 사라진다. 프로그램이 끝날 때 사라진다. 계속 값을 유지한다. 그것만 좀 잘 정리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열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었고요. 오늘은 이제 쭉 배열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는 우리 단독주택이라고 해서 하나의 값을 저장할 수 있고요. 배열은 여러 개의 값을 저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프로그램에서 배열을 안 쓰면 안 되나요? 안 되죠. 예제, 뭐 그냥 예제일 뿐이고요. 배열이 없으면 대부분은 사실 배열을 가지고 놀죠. 정말 어떤 프로그램이라도 제일 많이 쓰는 게 배열과 포문의 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명의 학생의 성적의 평균을 내고 싶다. 그러면 변수를 1000개를 만들고 거기에 각각의 학생의 값을 저장하고 1000.0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배열을 하나만 만들고 1000개짜리 방을 갖는 배열을 한 개 만들고 포문으로 해서 이 첨자를 쭉 돌려가면서 누적을 한 다음에 나누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열을 안 쓰고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변수는 많이 썼지만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게 뭡니까? 많은 데이터들을 빨리 처리하기 위한 게 프로그램이잖아요. 뭐 데이터가 적으면 굳이 그 계산기로 하면 되지 그걸 프로그램으로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열을 뭐 반드시 많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1차원 배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괄호를 쓰고 거기 대괄호가 하나가 나와요. 첨자에다가 방해 개수를 이렇게 해서 선언을 하면 되겠습니다. 인티저 스코어 7 이렇게 쓰게 되면 여기 이제 세미콜론 빠졌네요. 배열 선언 시에 이 첨자의 값은 배열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배열의 크기. 그 다음에 이제 아유, 자, 이렇게 해서 배열의 크기, 배열을 선언했을 때는요, 첨자의 크기가 배열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개 방이 있는 스코어라는 배열이다. 각각의 방에는 인티저 값이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첫 번째 방은 조심해야 되게 0이라고 했고요. 마지막 방은 6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이 7개라고 하면 스코어 7이라는 방은 없다는 거 아주 조심해야 되죠. 자, 이게 이제 포인터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0부터 시작을 해요. 대부분의 언어에서 다 첫 번째 방은 0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별의 원소라고 해서 별의 방이 있고 쭉 이런 방은 없다고 했습니다. 컴파일 할 때는 오류가 안 나지만 실행할 때 이렇게 스택이 깨졌다. 여기 다른 데를 침범한 거 이런 방이 없는데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1차원 배열을 초기화할 때는 지금 이렇게 C 언어에서는 뭔가 여러 개다 그럼 항상 중괄호 열고 닫고를 하죠. 그래서 방이 5개니까 그냥 쭉 나열하는 게 아니고 중괄호 열고 닫고로 해서 나열을 하고요. 인티저인 경우 인티저 값을 넣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캐릭터인 경우에는 캐릭터 값들을 양쪽 문자 상수들은 양쪽에 작은 따옴표 하는 거 알고 있죠? 제일 뒤에 반드시 역슬래시 0이라고 해서 널 문자를 넣어줘야 됩니다. 널 문자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고 여기 지금 8이 생략이 된 거라 그랬고요.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여기도 지금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더 많이 쓰죠. 그러면 똑같이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다 7이라고 쓰면 눈에 보이는 게 7개라서 7이라고 쓰면 널 문자가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문자열이 아니고요. 이제 문자열 연산이나 이런 거 할 때 얘는 제대로 연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뒤에 널 문자 하나가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넓음자는 출력이 안 되는데 우리 지금 윈도우즈에서 보니까 넓음자를 스페이스로 해서 출력을 해줬다는 거 별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보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다른 온라인 컴파일러나 이런 데서는 리눅스나 유닉스 환경에 쓰는 온라인 컴파일러에서는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습니다. 초기화가 지금 방은 2개인데 3개를 하면 이럴 때는 에러 나겠죠. 그래서 에러가 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지금 이제 방은 10개인데 0이라고 하나 써놓으면요. 나머지 9개 방은 다 자동으로 0이 들어간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0개 방 중에 앞에 2개만 10, 20으로 하게 되면요. 마지막 나머지 8개 방은 다 0으로 초기화가 돼요. 굉장히 좋은 특징이니까 잘 알고 있으면 되겠고, 이런 특징을 모르면 이제 손이 고생하죠. 10개, 나머지 다 0으로 하고 싶다. 아니면 10개 방을 다 0으로 하고 싶다. 그래서 0을 10번 컴마로 써도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지만, 야, 너 배열의 기본적인 특징도 모르는구나 라고 속으로는 얘기를 할 겁니다. 하나만 쓰면 되는데 굳이 그걸 다, 이게 100개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영어를 100개만 할 겁니까? 기본적인 문법도 모르는 거죠, 그런 학생들은. 자, 배열에 초기화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변수는 그냥 이렇게 대입을 하면 되고요. 대입이 아니고 초기화를 하는 거고, 이걸 equal sign이라고 하죠. 여기서 대입 연산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선언할 때는 구두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 20을 저장을 하고 나머지는 다 0으로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이렇게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 다른 값으로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변수를 이렇게 대입하듯이 배열을 가지고 놀 때는 반드시 첨자를 가지고 논다고 얘기를 했고요. 1차원 배열의 이름을, 자, 여기까지 이제 했었고, 1차원 배열의 이름, 오늘 배운 내용은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중급 이상의 프로그래머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좀 잘 정신 차려서 들어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중급 이상의 C 프로그래머가 될 수가 있다. 이번 학기에 배우는 것 중에 이제 제일 어려운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자, 일단 결론부터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배열의 이름은 그 배열의 시작 주소이다 라는 게 결론이에요. 아마 제가 C 언어에서 문장으로 쭉 이제 문법을 쓰잖아요. 그럴 때 C 언어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뭡니까? 문법 중에 가장 중요한 문법을 문장으로 표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뭐 매개 변수, 리턴값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마 중급 정도의 프로그래머로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뭡니까? 라고 하면 저는 감히 항상 이걸 얘기해요. 배열의 이름은 그 배열의 시작 주소이다. 배열의 이름은 그 배열의 시작 주소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한원이라는 배열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 방이 3개고요. 15. 그 다음에 이제 초기값이 없으니까 마지막은 자동으로 0이 들어간다 그랬죠. 첨자는 0, 1, 2로 시작하는 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은 10이 들어가 있고 0이란 첨자에, 두 번째 방 1이란 첨자에는 15가, 세 번째 방에는 20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한원 0은 이제 첫 번째 방인 건 알겠어요. 근데 한원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한원. 배열인데 왜 그래요? 첨자랑 같이 논다고 했잖아요. C 언어에서는 이게 가능해. 다른 언어에서는 안 되는데 C 언어에서는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포인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배열의 이름이잖아요. 한원. 배열의 이름이죠. 그 배열의 시작 주소이다. 그래서 배열의 방이 3개가 있어요. 그 중에 여기 요 시작 주소가 지금 한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방의 주소는 어떻게 알아요? 거기에다 더하기 1씩만 해주면 돼요. 세 번째 방 이런 식으로 아주 특이하죠. 다른 언어에는 없는 기능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포인터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배열의 이름은 그 배열의 시작 주소이다.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여러분들 중급 이상의 C 프로그래머가 되려고 하고 포인터를 잘 쓰려고 하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하나씩 증가시켜주면 되는데 실제로는 내부적으로는요 이렇게 이제 인티저이기 때문에 4바이트씩 점프를 합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포인터를 나중에 배워야 돼서 그때 다시 얘기를 하겠는데, 자, 어쨌든 한원이라는 이 배열은 이렇게 돼 있고 한투라는 배열은 초기값이 지금 없네요. 자, 처음에 이제 i를 여기다가 찍으니까 별게 아니고 0, 1, 2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찍히겠죠. 여기다가 찍어보려고 이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방에 있는 내용을 찍어봤습니다. 당연히 10, 15, 0이 나올 테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다가 앰퍼샌드를 찍어봤어요. 어떤 변수나 배열이나 어떤 거에다가도 이렇게 앰퍼샌드를 찍으면 그 주소가 나와요. 얘가 실제로 10이 저장된 곳에 주소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찍는데 주소를 찍을 때는 %p로 찍어요. %p로. 그래서 찍는 거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출력이 됐습니다. 대충 4바이트씩 차이 나는 거 같죠? 자,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됐는데 주소는 이제 뭐 이렇게 연속해서 대부분 출력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같은 배열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내가 여기서 지금 한 원이라고 그냥 배열인데 배열의 이름만 한번 출력을 해봤어요. 그거를 여기다가 지금 출력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나오냐면 신기하게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똑같은 결과가 나왔네요. 얘랑. 그러니까 첫 번째 방의 주소와 한 원은 같다는 거예요. 한 원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 투는 초기 값이 없었으니까 값을 대입을 해서 10, 20, 30을 만들어 놓고 쭉 출력해 보니까 10, 20, 30이 나오고 얘네들도 보니까 이렇게 주소가 쭉 나오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한 투도 출력을 해봤더니요. 요거랑 지금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렇게 쓴 거랑 여기 지금 0이 들어간 거잖아요. 이렇게 쓴 거랑 요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방의 주소는 그냥 배열의 이름만 쓰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주소는 매번 달리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신경 쓸 필요는 없겠고 쭉 연속해서 있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어쨌든 얘랑 얘가 같다. 그 다음에 얘랑 얘가 같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자, 이제 이 개념이 배열의 이름은 그 배열의 시작 주소이다. 이런 뜻이에요. 배열의 이름은 배열의 그 시작, 좀 전에 출력을 해봤잖아요. 특이하게. 다른 언어에서는 이게 안 됩니다. 근데 C 언어에서는 배열의 포인터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게 돼요. 배열의 이름은 그 배열의 시작 주소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